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전승용입니다. 모에닉 취재 영상 1편이 나갔습니다. 모에닉 측의 대응이 있었는데요. 일단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반박의 글을 게재했고요. 저희를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연락은 취재를 담당한 박홍준 기자에게 왔지만 법적 문제와 관련된 모든 사안은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고 편집장인 제가 감당할 예정입니다. 정정 기사를 내보내고 기사를 내리면은 고소 취하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는 그럴 계획이 없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힙니다. 다만 모에닉이 블로그에 반박한 내용 중에 LG 하우시스와 관련된 건은 추가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LG 하우시스 관계자는 협업 자체를 부정했는데요. 모에닉이 메일로 주고받은 자료를 공개한 만큼 이에 대한 추가 확인을 하고 그 이후에 정정 보도나 추가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취재 도중에 LG 하우시스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모에닉이 반박했던 것처럼 모에닉과 LG 하우시스는 2018년 3월에 실내 부품과 관련해 MOU를 체결한 것은 사실인 것이라 밝혔습니다. 다만 LG 하우시스 측은 실제 협업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며 MOU 역시 기간이 지난 3월부로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모에닉이 주장한 전기차 플랫폼 복합 소재 개발의 경우에는 양사가 업무 관련 논의만 나눴을 뿐 MOU나 구체적인 협업 단계로 진행된 것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취재가 다소 부족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포스코의 경우는 저희가 보도한 것처럼 MOU만 맺었을 뿐 실제로 진행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모에닉이 주장하는 마그네슘 루프도 다른 브랜드처럼 모에닉이 주문을 하면은 공급을 하는 매우 일반적인 방식이었지 공동 개발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야기만 있었지 실제로 모에닉과의 마그네슘 루프 거래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모에닉이 보낸 메일 역시 포스코가 마그네슘 사업을 접을 때 모든 업체에 공통으로 보낸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독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무리하게 투자를 유치하고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한 모에닉과 김태송 대표에 대한 비판도 있었고요.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장밋빛 미래만 꿈꾸면서 돈을 쓴 투자자에 대한 비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애매한 양비론을 말씀드리려고 이런 기획 취재를 진행한 것은 아닙니다. 취재 결과 저희는 모에닉과 투자자 사이의 문제에 있어서는 모에닉의 과실이 더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모에닉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자신들의 상품을 지나치게 과대포장했고 이를 이용해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모에닉은 저희 보도가 나간 후인 5월 6일에도 MS 디자인 기반의 4x4 전기자동차인 MS카트를 출시한다는 언론 자료를 냈습니다. 저희는 이 자료 역시도 MS카트를 전면에 내세운 다음에 뒤에 있는 MS 미니의 기술적 우수성과 성공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또 다른 추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함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이 자료만 해도 MS카트에 대한 설명은 4x4 구성이라는 것, 그리고 최고 속도가 25km/h라는 그 단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MS 미니는 듀얼모터, 최고속도, 배터리 사양, 기술 사양, 차체 사양, 가격 등 대부분의 재원이 모두 공개가 됐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보도자료는 사실상 MS 미니를 홍보하기 위한 보도자료라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죠. 물론 모에닉과 김태성 대표가 투자자들을 억지로 끌어들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상 모에닉과 김태성 대표는 투자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지적함과 동시에 앞으로는 이와 비슷한 투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취재를 이어갔습니다. 모에닉은 자신들의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 유치에는 1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에닉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이런 다양한 협업과 기술적 혁신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언론을 통해서 하는 이런 발표는 실제보다 회사가 과대평가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지금도 포털 등의 모에닉을 검색하면 다양한 기사가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뉴스를 믿는 소비자들은 하나둘씩 투자자로 바뀌었습니다. 한 매체는 모에닉이 펀딩과 유상증자 등 총 70여 건의 투자를 통해서 총 500억 원에 달하는 투자 자금을 만든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정확한 투자액은 알 수가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공시자료에 따르면 당시에 약 1,700여 명의 주주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인 건지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투자자들은 한결같이 모에닉이 이렇게 받은 투자를 엉뚱한 곳에 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드림팩토리 자체가 모에닉에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규모였다라는 주장부터 해서 자동차 사업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F&B와 가상화폐, 호텔과 택시 등 무리하게 사업 확장을 시도했다라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에닉과 김태성 대표가 이런 우려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댓글을 차단하고 모임에서 퇴출시키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금을 사용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모에닉이 유치한 투자가 어떻게 됐는지 모에닉 취재를 담당하고 있는 신하섭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하섭 기자, 모에닉은 어떻게 돈을 모았죠? 아무리 리스토어로 유명세를 탔더라고 해도 신생 전기차에 이런 투자를 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텐데요. 모에닉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온라인을 통해 익명의 다수에게 투자를 받는 방식인데요. 주로 벤처기업이 제품을 출시하기 위해 자금을 모으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모에닉은 전기차 전문 제작사로의 도약을 선언한 지난 2016년부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와디즈를 통해 6차례 자금을 모금했습니다. 모금된 돈은 약 22억 원으로 투자한 만큼 주식을 나눠주는 유상증자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투자를 받으려면 뭔가 명분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모에닉은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투자를 받았나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앞서 설명하신 것처럼 언론에 발표한 다양한 협업과 기술적 혁신을 내세워 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에닉은 2018년 3월에 마지막 6차 펀딩을 진행했는데요. 당시 2018년 중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에 상장할 것, 2019년에는 코스닥에 도전할 것, 2020년 올해죠. 전기차인 모에닉 MS를 출시할 것이라 공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모에닉 측은 실제로 와디즈 펀딩 시 상장 전 마지막 투자 기회라는 문구를 내세워서 투자자를 모았네요. 코스닥 상장은 투자자들에게는 큰 유혹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에닉은 2019년 6월 코스닥 기업 공개를 위해 삼성증권과 주관사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전기차 플랫폼의 세계 진출을 노리겠다는 포부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나요? 모에닉이 코스닥에 상장됐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모에닉의 코스닥 상장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코스닥 상장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현재 모에닉은 2018년 11월 등록한 장외거래 주식시장인 KOTC에서도 매매가 정지된 상황입니다. 정기 공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류 미제출로 매매가 정지됐다고 하는 걸 보니까 모에닉의 경영이 그만큼 좀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반증인 것 같은데요. 주가도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모에닉의 주가는 2018년 11월 매매 개시 첫날 장중 한때 4,67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거래가 정지된 시점, 그러니까 올해 3월 31일을 기준으로 주가는 64원에 불과합니다. 참고로 2018년 3월 모에닉이 마지막으로 와디즈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할 때 주당 금액이 6,250원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주가가 10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셈이죠. 투자자들의 손해가 막심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모에닉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모에닉 측은 투자자가 계속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매년 5천만 원 가량이 드는 회계감사 비용이 부담이라며 낮게 형성되는 주가 때문에 투자가 유치되지 않아 KOTC 등록 해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거래가 정지됐는데 해지 수순을 밟는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일단 모에닉 측 주장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KOTC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입니다. KOTC 시장 운영 규정에 따르면 정기 공시서류 제출 기한이 지난 뒤 30일이 지나도 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권 지정 해제 처리되는데요. KOTC 공지에 따르면 5월 8일부터 21일까지 10영업일간 정리매매 기간이 주어진 후 5월 22일 지정 해제될 예정입니다. 퇴출되면서도 스스로 해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이런 반응인 것 같은데요. 주주들이 가만히 있었나요? 물론 주주들의 반발도 심했습니다. 이에 대해 모에닉 측은 KOTC 거래가 중지되어도 개인 거래는 가능하다면서 암호화폐인 모에닉 플래닛 스톤으로 전환해 암호화폐 거래소인 스톤엑스에서 거래가 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주주들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개인 거래와 암호화폐로의 전환이라 주주들의 반발이 더 극심해질 것 같은데, 이런 와중에도 김태성 대표는 본인의 지분을 대부분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이 역시 논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모에닉이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31일 기준, 그러니까 와디즈를 통해 6차 펀딩을 받은 시기입니다. 당시 김태성 대표는 375만 1330주 모에닉 전체 주식의
57.78%를 보유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같은 해 6월에는 41.87%, 12월에는 31.82%였다가 2019년 3월에는 0.97%로 대부분의 주식을 처분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은 김태성 대표의 지분이 현재 1% 미만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상장을 내세워서 본인의 주식을 비싸게 팔고, 그리고 이런 장외 주식거래 시장에 등록 초반에 또 비싸게 팔고 해서 이익을 남겼다라는 이런 비난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네, 공시자료를 보면 KOTC 등록 전 6개월 동안 150만여 주를 팔고 등록 후 3개월 동안 나머지 220만 주를 팔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김태성 대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나요? 김 대표 측은 자금 마련을 위해 회사에 임대해 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어땠나요?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공시에 따르면 모에닉 게라지스는 대주주로부터 주식 64만 9천 주를 차입하고 있으며 17만 7,600주를 증여받았습니다. 대표이사에 대한 차입금 잔액도 5,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김태성 대표가 소유했던 주식 수와 계산이 맞지 않는데요. 나머지 주식 280만여 주의 행방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분을 얼마만큼 회사에 임대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임대를 했더라도 이게 자동차 이외에 다른 사업 영역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것 같네요. 네, 김태성 대표는 꾸준히 사업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김 대표는 2018년 9월에는 레스토랑 프랜차이즈인 앙스모몽 F&B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앙스모몽 F&B 역시 모에닉처럼 와디즈 크라우드 펀딩으로 자금을 마련했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나요? 앙스모몽 2호점과 3호점이 와디즈 펀딩을 받았습니다. 모에닉처럼 주식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을 활용했는데요. 두 차례 펀딩을 통해 약 5억 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3호점 펀딩을 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매출액에 따라 연이율 7에서 16%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약속한 것처럼 이익이 투자자들에게 돌아갔나요? 이익은커녕 투자 원금도 갚지 않았습니다. 앙스모몽은 투자금 상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상환 불가능을 선언했는데요. 이유는 모에닉에 모든 자산을 넘겨 상환이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와디즈 공지사항에 따르면 현재 앙스모몽은 투자자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앙스모몽 사태에 모에닉이 직간접적으로 개입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이쯤 되면은 와디즈의 펀딩 대상 선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에닉은 언제까지 와디즈 펀딩을 진행을 했죠? 2018년 3월이 마지막입니다. 와디즈 펀딩이 끝난 다음에는 또 이게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펀딩을 또 별도로 진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방식인데요. 투자를 하면 실물 연동 코인으로 돌려주는 리워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인 겟크로를 2019년 4월에 오픈했습니다. 가장 먼저 진행된 펀딩은 폴 스미스 전시회였는데요. 투자자들에게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하면 전시회 티켓과 코인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잘 안 됐습니다. 폴 스미스 전시회 페이지에는 겟크로 측이 코인을 재매입하지 않아서 수익을 낼 수 없었다는 불만 댓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다른 펀딩은 없나요? 겟크로 홈페이지에 따르면 지금까지 진행된 펀딩은 총 9건인데요. 각 펀딩 페이지를 보면 목표 금액은 다 채웠다고 나와 있지만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려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 규모의 펀딩에는 근황이나 진행 상황을 묻는 댓글이 수십에서 수백 개 가량 달리는 것과 비교하면 실제 펀딩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겟크로 오픈 4개월 만인 2019년 8월 이후에는 신규 펀딩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모에닉과 김태성 대표가 계속해서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를 유치한다라는 인상이 강하게 드는데요. 모에닉은 앙스모몽 F&B 이외에도 다양한 기업의 인수를 시도했습니다. 2018년 12월 트레일러 제작업체 우인모빌을 인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영암 드림 팩토리에 트레일러 사업부를 신설하고 폴딩 트레일러 제작에 본격 돌입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나마 폴딩 트레일러는 모에닉하고 좀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잘 안 됐습니다. 김태성 대표는 폴딩 트레일러 판매 공지를 올리면서 우인모빌 인수 절차를 하기로 했지만 여러 상황상 협업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는데요. 실제로도 모에닉의 계열사 목록에는 우인모빌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인수 합병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금호전기 인수 소식도 들은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금호전기는 번개표 조명으로 유명한 회사인데요. 2019년 12월 모에닉의 자회사인 차세대 에너지 활성화 에쿼티 1호는 금호전기 인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월 22일까지 대금 납입을 완료한 후 23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경영권을 넘겨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잘 안 됐습니다. 올해 1월 금호전기 측 공시에 따르면 차세대 에너지 활성화 에쿼티 1호는 돌연 매수인 지위를 신주홀딩스라는 회사에 넘겼습니다. 계약 자체를 포기한 것이죠. 그런데 금호전기는 코스피 상장사가 아닌가요? 모에닉이 인수를 하는 게 사실상 가능한 일인가요? 맞습니다. 당시에도 모에닉이 코스피 상장사인 금호전기를 인수할 만한 여력이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실제로 2018년 모에닉 게라지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회사의 부채 비율은 799%에 이르며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약 37억 3,600만 원 더 많은 만큼 존속 능력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담당 회계법인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인수계약 체결 기사로 이른바 주가 띄우기를 한 다음에 팔고 발을 뺀 게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 모에닉의 주가가 올랐나요? 네, 실제로 모에닉의 주가는 금호전기 인수 기사가 나가기 전 419원에서 인수 기사가 나간 후 1,200원까지 3배나 치솟았습니다. 금호전기를 인수해서 우회 상장을 노렸다라는 그런 비판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우회 상장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당국의 심사가 까다로워진 상황이다 보니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에게 문의를 해봤는데요. 우회 상장 시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서 차라리 신규 상장을 진행하는 게 더 쉬웠을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네, 이렇다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은 늘고 투자는 어려워지고 모에닉의 상황이 점점 나빠졌을 것 같은데요. 네, 실적이 없다 보니 빚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모에닉은 크라우드 펀딩뿐 아니라 유상증자를 통해서 재정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보였는데요. 총 8회 2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음에도 모에닉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빠졌나요? 2017년 3분기에 약 84억 원이던 부채 규모가 2019년 상반기에는 약 292억 원으로 208억 원가량 불어났습니다. 같은 기간 자산은 119억 원에서 301억 원으로 182억 원 증가했는데요. 부채가 자산보다 26억 원 더 많이 늘어난 것이죠. 이에 대해서 모에닉은 어떤 해명을 내놨죠? 모에닉 측은 단순 기재 실수라는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담당 직원 착오로 인해 부채 약 150억 원 정도가 잘못 기재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은 모에닉이 정정해서 올린 공시자료를 보면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됐나요? 아쉽게도 정정 자료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2019년 상반기 이후에 공시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올해 역시 회계감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모에닉의 회계법인은 모에닉에 대한 감사를 거절했습니다. 회사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지 못해 감사 절차를 수행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취재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신하섭 기자였습니다. 모에닉은 더 이상 영암 드림팩토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절차를 밟고 있고요. 조금 다르긴 하지만 파주 공장 역시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썩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이죠. 과거 모에닉에서 근무했다는 한 관계자는 영암에 너무 무리한 예산을 들여서 공장을 지었다면서 그 이후에 사업 부분별로 적자가 누적되면서 전체 부채가 늘었다고 그런 분석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모에닉 역시도 드림팩토리를 포기한다는 계획입니다. 김태성 대표는 공지를 통해서 영암 공장을 중심으로 추진했던 지금까지의 사업 구조에서 영암 공장 없이 중장기적인 전동 플랫폼을 개발하고 모에닉 G EV와 클래식 EV 이런 사업으로 본격적으로 전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영암 공장이 2차 경매에서 86억 원에 낙찰되면은 투자자들의 채권을 모두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있게 되며 회사를 재건할 여유 자금이 생긴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김 대표는 앞으로의 계획에서 영암 공장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투자만 유치가 되면은 영암 공장을 인수해서 전기차 생산과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영암 공장 경매가 3차까지 유찰이 된다면 4차에서는 드림팩토리를 직접 낙찰받겠다고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서 정한 영암 공장의 경매 금액은 약 123억 원입니다. 지난 4월 27일에 진행된 1차 경매에서는 유찰됐는데요. 2차 경매 기일은 오늘 6월 8일로 최저 매각 가격은 약 86억 원으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여기서 또 유찰이 된다라고 하면은 세 번째 경매에서는 약 69억 원이 되고요. 4회차 경매에서는 약 55억 원으로 가격이 대폭 낮아집니다. 김 대표가 말한 대로 4차 경매에서 공장을 낙찰받기 위해서는 55억이라는 돈이 최소로 필요합니다. 현재 모에닉에 이만한 자금이 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새로운 투자자를 찾기도 힘든 만큼 영암 공장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모에닉 모터스, 모에닉 클래식스, 모에닉 소프트, 리츠 크라우드, M 얼라이언스, 스톤엑스, 게크로, 모에닉 파이낸스, 모에닉 매니지먼트, 킹커피, 모두의 호텔, 모두의 택시. 지금까지 말씀드린 12개의 회사는 모두 모에닉의 자회사입니다. 저희가 모에닉이라고 통칭한 모에닉 게러지스가 모에닉 플래닛으로 이름을 바꾸고 이들의 홀딩 컴퍼니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 12개 회사 중에서 자동차 제작과 관련된 회사는 모에닉 모터스와 모에닉 클래식스 등 단 2개 뿐입니다.
IT 사업을 한다는 모에닉 소프트를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관련 회사라고 치면은 세 곳이 되겠는데요. 김태성 대표는 지난 4월 26일에 내년까지 이 세 개의 법인을 합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연구개발에 집중해 왔다면은 이제부터는 실리를 우선하는 제2의 모에닉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힌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9개 회사는 여전히 자동차 제작과는 무관한 그런 회사입니다. 이런 모에닉의 문어발 사업 확장에 대해서 피해자 카페 측은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카페 관리자와는 조만간 인터뷰를 해서 김태성 대표의 이야기와 함께 더블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에 이번 취재를 진행하는 동안 제가 느낀 개인적인 소회를 잠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모에닉의 사업 확장과 투자 유치를 절대 가볍게 치부하지는 않습니다. 갤러퍼 리스토어에 만족해야겠다는 그런 일부 의견에도 100%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사건들이 모두 모에닉의 일방적인 잘못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 취재 결과와 달리 모에닉의 방식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고도 있습니다. 다만 모에닉이 큰 성공을 거두더라도 지금까지 사업을 유지했던 방식, 투자를 유치했던 방식, 투자자를 대했던 방식에는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돈을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업가로서 선택에 충분히 고민을 하고 신중하게 행동에 옮기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임금 체불과 직원 처우 등 근로환경 문제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겠습니다. 사업의 성공은 당신을 위해 돈을 투자하고 열심히 일해준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